네, 그러면 이제 243페이지 그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영리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썼잖아요.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 부가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2, 3번은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 4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가세하는 생산지구 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해결급 배웠다라고 하면은 영세율 배우셨죠?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세율이 0이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가세를 때리잖아요. 그럼 수입하는 나라가 소비하는 나라니까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가세하는 거예요.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의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답이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4번. 부가세법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이 2번인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제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장사에서 남은 게 없는데 적자인데 왜 부가세를 내야 되느냐,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부가세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무조건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가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시면은 일반 가세자의 경우 1월 2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1월 20일부터겠죠. 자, 6번은 좀 더 해보시고, 7번.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관할 세무서에 가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금방 나오긴 해요. 근데 만약에 자기 사업장 관할 아닌 다른 세무서 가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은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꼭 관할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 신청하면 되겠고, 3번에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직권 거부인데,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데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실제로 사업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직권 거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공무원이. 자, 그 다음 4번.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가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고 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일단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런데 여기 반드시가 붙어서 그래요.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되면은 사업장마다 할 필요 없이 본점에서 일괄해서 해도 되잖아요. 적합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고, 3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4번에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9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맞고 2번도 맞고 3번 보시면은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은 떠돌아다니죠. 그럼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로 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틀린 거는 3번이 되겠고,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임대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이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은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제 2장 과세 대상 및 영세율 면세가 있는데, 자, 247페이지 보세요. 247페이지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세 대상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세 번째 재화의 수입. 요 세 가지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화를 팔았을 때, 용역을 팔았을 때 부가세를 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했을 때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용역의 수입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재화를 수입한 거는 그 세관에서 다 발라낼 수가 있어요. 물건 들어온 거는. 근데 용역을 수입하는 거는 세관에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일하러 들어오는 건데, 일하러 들어올 때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용역을 수입하는 거는 과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재화의 수입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재화의 공급이 뭐냐? 자, 재화의 공급이 뭐냐? 이거 봐야 되는데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재화란 말이 있고 공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재화란 뭐냐? 자, 먼저 재화가 뭔지부터 볼게요. 재화라고 하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이야기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물건이에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것들 있죠. 돈 주고 사서 쓰는 것들이 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책 보시면은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 건물, 그런 것들이 있고, 무체물 보시면은 무체물은 동력이나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력이나 열 있잖아요. 전기, 가스 이런 걸 이야기해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돈 주고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재화예요.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재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표 밑에 화폐 대용 증권 및 유가 증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화폐 대용 증권이나 유가 증권은 재화를 살 때 지불해야 되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는 거지. 얘 자체가 재화는 아니에요. 수표나 이걸 사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주식이나 사채도 사서 쓰는 것들은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공급이란 뭐냐? 자, 공급이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이 공급인데, 몰라도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팔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동그라미 이번에 가공계약 있죠? 가공계약. 재화를 공급한 것 중에서 가공계약으로 공급한 거는 그 밑에 각주 1 보세요. 가공계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공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 경우가 있고,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물건을 판 거니까. 근데 얘는 용역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일해주는 게 용역의 공급이에요. 용역은 일해주는 거, 재화는 내가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키가 있는데 나이키가 자기가 재료를 다 공급하고 자기가 재료를 사와서 자기가 직접 그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당연히 재화를 공급하는 거죠. 예, 신발을 판 거니까. 근데 나이키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일해주는 업체, 예, 용역을 대행해주는 업체한테 맡겼다. 재료를 다 대주고, 그러니까 그 신발 제작만 의뢰했다. 예, 그건 뭐예요? 용역의 공급이죠. 만들어주는 일을 해준 거니까. 예, 그래서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일만 해준 거는 용역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공 있잖아요. 가공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 재료 같은 거를 자기가 다 부담을 하고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만 해준 거니까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할게, 건설업 있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 용역이 더 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보다는 일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 가보면은 재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노가다 용역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용역의 공급이 있었죠. 부가세 과세 대상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자, 용역의 공급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251페이지 보세요. 251페이지 보면은 그 상단에 2번에 용역의 공급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용역이 뭐냐,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용역이란 용물을 제공하거나 혹은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이다라고 합니다. 자, 용물을 제공한다, 이 말은 서비스 제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제품이 고장나면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죠. 그럼 그 고쳐주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용물을 제공하는 거는 일해주는 걸 이야기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 에어컨이 고장나면은 수리기사가 와서 수리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수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예, 그런 게 그 용역에 해당이 되겠고, 용무 제공, 그 다음에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그건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도 용역이에요. 그 여러분들 호텔 가가지고 숙박 시설을 빌리잖아요. 호텔에서 방을 하루 빌렸다. 예, 그런 숙박 용역을 제공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것도 용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해주는 거랑 빌리는 게 용역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란 뭐냐? 공급이란 뭐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인데 몰라도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같은 건데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몰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재화가 뭐냐, 용역이 뭐냐, 이 용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세요. 왜냐면 상식이거든요. 상식.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화는 내가 돈 주고 사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재화예요. 뭐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는 뭐 상품이나 일반 비품 물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재화가 되겠고, 용역은 일해주는 거, 예, 일해주는 거나 빌리는 거, 예, 그게 용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세 번째 재화의 수입이 있었죠. 그래서 251페이지 그 가운데 3번에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재화의 수입은 나중에 영세를 할 때 한 번 더 볼게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가보시면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재화의 공급 중에서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은 아니에요. 예, 이런 원인에 의한 공급은 아니지만 그 실제적으로 공급한 건 아니지만 공급한 걸로 간주하고 부가세 10% 거두겠다라고 하는 게 간주 공급이에요.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세무 2급에서 무지 잘 나오는 주제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1시간 동안 설명을 할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50페이지, 그 250페이지 하단에 4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있죠. 자, 요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교재 250페이지 하단인데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그 물건을 넘겼어요. 재화를 공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즉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예요. 첫 번째,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만약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그 집이 넘어간 건 아니죠. 돈을 안 갚아야지 그 집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담보로 제공한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두 번째 사업의 양도가 있는데 사업의 양도는 그 과세 거래로 안 봐요.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거래인데 그 왜 그러냐면요. 그 A가 B한테 사업장을 넘겨요. 사업장이 헬스장이었다. 자, 헬스장을 넘겨요. 얼마에 넘겼냐면요. 10억 원에 넘겼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 1억 원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억 원이 나오겠네요. 예, B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나오겠네. 매입세액이 얼마냐면요. 1억 원이죠. 그럼 얘는 한급이고 얘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어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과세 거래로 안 봐요. 아예 부가세 내지 말라고요. 자기들 귀찮다고.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과세 거래를 안 보는데 뭐 그렇게 해버렸더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A가 B한테 헬스장을 양도했을 때 이 과세 거래로 안 보는 거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 경우에요.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B한테 넘긴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장의 주인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데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건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거예요.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니고 그냥 뭐 일부분만 직기 비품만 넘겼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래다라고 하면은 그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더니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 그냥 그 일부 자산만 양도한 거였다라고 하면은 그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발행을 안 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고 이래요. 근데 또 이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 줄 알고 그러면은 이게 이 거래가 그냥 과세 거래로 보고 세금 계산 발행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가지고 세금 계산 발행을 해버리면은 A는 부가세를 내야 되죠. B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세무서 갔더니 이거는 과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받은 세금 계산서로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요. 그럼 B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요. 자,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 하더라도 그 A가 B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B가 부가세 1억 원을 있잖아요. 원래 A한테 줘야 되잖아요. A한테 줘야 되는데 A한테 주지 말고 어차피 A는 사업을 넘긴 놈이라서 부가세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부가세 1억 원을 세무서에다가 내래요. 양수자가 대신 납부를 하래요. 돈을 줄 때 10억 원만 주고 부가세 1억 원은 네가 직접 내라. 세무서에다가 양수자가 양수한 사람이 대리 납부 부가세를 세무서에다가 대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때는 과세 거래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아닌지 애매해가지고 그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가 그 판단이 잘 안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 발행을 하래요. 발행하고 난 다음에 부가세는 얘한테 주지 말고 네가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내라. 예. 그래야지 세무서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징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 A가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도망가고 얘는 돌려주고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는 맨날 그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낼 부가세를 그냥 아싸리 세무서에다가 바로 납부하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 거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일단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 되는 거래인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실무상 그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버렸다. 그냥 해버리고 나면은 B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어렵나요? 참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는 건데. 다시 정리할게요. 그냥 외우세요. 그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과세 거래가 아니다. 단 양수인이 부가세를 대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거래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세 물납이 있는데 물납은 뭐냐면요.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를 물납이다라고요. 이건 과세 거래를 안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갑법인이 있는데 얘가 세무서한테 세금 납부를 해야 돼요. 세금 납부를 1억 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물납을 했어요.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한 거죠. 그럼 세무서는 1억 원을 주고 1억 원을 주는 대신에 세금 1억 원을 탕감했죠. 그럼 부가세 10%를 줘야 되겠죠. 물건을 판 거니까. 자, 그러면 부가세 10%를 줬어요. 세무서가. 다시 갑법인은 이 부가세를 누구한테 내요?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세무서한테 부가세를 받아와서 다시 세무서한테 돌려준다. 말이 안 되죠.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법에 따른 공매 및 강제 경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갑법인이 있어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경매에 붙이려고요. 갑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건물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이 건물을 강제로 매각해가지고 빚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빚쟁이들한테 빚 나눠주려고 해요. 와가지고 건물에 빨간 딱지 이렇게 붙이죠.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고 가죠. 그러면 이 물건은 못 산다. 이제 법원 거다.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법원이 이렇게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겠죠. 강제로 매각했어요. 누구한테 매각했느냐? 을법인한테 매각했다라고 할게요. 10억 원에 매각했다라고 할게요. 을법인은 갑법인한테 10억 원에 부가세 1억 원 해가지고 11억 원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법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1억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을법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1억 원이 나오겠죠. 얘는 돌려받아요. 갑법인은 내야 돼요. 낼 것 같아요? 아니면 빚쟁이들이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고 갑법인은 부가세 받아봤자 잘 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는 건물을 구입한 을법인한테 부가세는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서가 이 돈을 너무 많이 띄는 거예요. 맨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매각한 거는 부가세 과세 거래로 안 봐버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에 강제 수용 있죠. 뭐 요거는 이제 수용 절차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과세 거래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설명을 다 드렸는데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죠. 간주공급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